자, 지금 비트코인 42.3K. 제가 일단 지금 뭐 존버족들을 위해서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전 일단은 지금은 뭐 관망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면 좀 유망한 코인들을 투자하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뭐 풀에 넣어놔가지고 예치를 해놔가지고 일단은 우상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트코인이 10년, 20년 뒤에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 상승보다는 더 이제 실생활에 더욱더 스며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이게 지금 2000 자, 자, 2010년 시작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는 이제 거래량이 없어서 뭐 이때 막 떴다 해도, 이때서부터 보더라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이때 2013년, 그리고 이때가 2017년. 2017년 이때 2017년 말에 처음 알았죠, 제가 비트코인을. 그리고 이때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한 마이너스 99% 찍었을 거예요. 이때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50% 60% 찍었을걸요. 찍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다. 어쨌든 장기 우상향 중이다. 오늘 이제 지인이 한번 연락이 와서 그 코인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하는데, 지금은 이런 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장에서는. 하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저는 평생 해야 된다. 저는 평생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년 뒤에, 이제 지금은 이제 20, 30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0, 50대들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막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고, 안전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세금을 뜯으려는 목적도 있다. 근데 지금 이제 20, 30대들이 코인에 대해서 좀 능숙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기성 세대가 될 때, 그때 저는 코인이 더 화폐의 이제 표준 화폐로 점점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초에 막 400 컨트랙인가 4천 컨트랙인가, 그 카드보다 빠르죠. 속도도 빠르고 괜찮다. 이걸 그럼 암호화폐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제 이더리움, 3위가 테더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금, 은, 그리고 동은 이제 솔라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솔라나가 최근에 뭐 기술력이 좋았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도 받고 있지만, 그 악재 포드가 나온 게 이제 기술력 문제가 있어서 한번 좀 그때부터 조정이 나왔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달러나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는 유한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위원회에서 이제 달러나 이제 화폐를 찍어내죠.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면은 화폐의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한정돼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채굴 속도는 감소되지만 점점 더 캐면 캘수록 더욱더 가치가 생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점점 더 우상향할 거라 보고 있고,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 때문에 뜨는 거지, 기술력 때문에 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기술력은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2위 은메달 관점에서 보면 뭐 보기에도 은메달처럼 보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뎁들이, 지금 코인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코인이 12,192개가 있습니다. 코인이 12,100개가 있는데 한 10% 정도가 이더리움 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뭐 이체하고 이렇게 할 때 ERC20 기반 밑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체하고 할 때 이더리움 기반에서 움직이는데,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가스비죠. 가스비가 뭐 소액을 전송하더라도 이제 30불, 아니면 좀 많이 움직이면은 뭐 100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그 가스비 사고가 났죠. 1억 개인가 움직이는데 2,400불을 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2,400만 불 그런 문제가 났는데 가스비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은 사용하기도 좀 겁이 나고 더군다나 이제 거액이면 괜찮은데 거액이면 이 자산 대비 수수료가 작으니까 근데 소액으로 움직일 때는 뭐 1,000원 움직이는데도 막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드니까 가스비가 더 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와중에 나온 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보다 빠르죠. 뭐 1초에 400 컨트랙인가 4,000 컨트랙인가 할 수 있는데 카드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거의 안 들죠. 0.0001 솔라나 이 정도 드나?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 뭐 몇 원 안 하죠.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래서 저는 비트, 이더 그리고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랑 등가니까 그 USD 코인도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메인넷 때문에 메인넷 그 뒤에 저 이제 관련 탭들도 생기고 기술력 개발이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역시 뭐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고 뭐 이제 시총 3위 미국 시총 25등 안에 드는 뭐 기업과 뭐 파트너십을 맺었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리플 바가 많은데 에이다랑 리플은 바가 많아요. 바가 많은데 기술력도 없다. 뭐 SEC 뭐 나오는데 저는 리플이랑 카르다노는 기술력도 없는 코인이 거품이 심한 거 아닌가. 업비트에 있는 모든 코인들이 좀 거품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이슈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오미세고가 뭐 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어요. 오미세고 NFT 뭐 또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던데 보바 네트워크 그래도 1대1로 에어드랍 주면은 그 진짜 큰 이슈예요. 1대1로 주는 게 폴카닥 같은 경우도 괜찮고 도지도 시총 전에 3위까지 갔었나? 도지 같은 경우도 하나도 기술력이 없는 코인입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전을 할 수 있는 코인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우리나라 돈을 주면은 환전소에서 달러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해주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더리움을 주면은 내가 솔라나로 바꿔주면 거래 수수료를 물고 솔라나로 바꿔줍니다. 바로. 그러니까 블록체인 생태계의 환전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안에서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블록체인 세계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디에도 기반을 두지 않은 이 코인들 DYDX, 유니스왑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 뭐 상위 다 하락하는 장에서 4개만 떴었죠. 그 중에 2개가 유니스왑이랑 DYDX였다. 테라워 같은 경우도 테라월드 만들고 뭐 하고 있죠. 그리고 테라는 TWD 제가 채굴 하고 있고 아발란치 생태계도 좋고 BUSD 그리고 바이낸스 BNB 코인 BNB 같은 경우에도 BSC 이제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가 각종 규제랑 막 안 좋은 퍼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 이더리움의 가스비 수수료 때문에 대형마로 나온 게 이제 BNB였죠. BNB 같은 경우에 속도도 빠르고 근데 이제 솔라나가 나오면서 솔라나가 제칠 것 같다. 어쨌든 바이낸스랑 중국 관련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낸스 관련된 코인이죠. 그래서 점점 더 바이낸스는 지는 별, 이제 FTX는 뜨는 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랜드 이런 것들도 괜찮죠. 금은동으로 치자면은 이제 동으로 치자면은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동인데 브라스죠. 브라스 같은 경우에 각종 이제 산업 시설에 많이 쓰이죠. 뭐 스팀 라인이나 아니면 뭐 가격이 싸니까 동으로 만들 수 있는 뭐 밸브들 뭐 기계 장비들 각종 그 조그만 거에 가격이 값싸게 넣을 수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죠. 동 같은 경우에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퍼질 수 있고 그런 관련된 코인이 이제 솔라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금은동으로 이렇게 좀 시총이 움직이지 않을까. 나중에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치지 않을까. 가스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폴카닷도 괜찮고 이런 것들도 다 시총이 있고 막 각종 뭐 저평가들이 있고 자세히 보면은 뭐 고평가가 있고 그리고 각종 투자사가 어딘지
막 삼성이 투자하면 뜨고, 플로 같은 경우 삼성이 투자했죠. 이런 코인들에 막 따라서 꼴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꼴통을 찾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뭐야 텔레그램 방 엄청 많죠. 다 보지도 못해요. 정보만 제대로 진짜 좋은 정보만 캐낼 수 있다면은 그것만 딱 특이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정보가 많아서 지금 한 3년 된 이 텔레그램인데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 괜찮은 정보인지 알 수가 없죠. 막 다 여성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일본 사람도 연락이 오고 맨날 얘기 좀 저랑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줄 섰어요. 줄 섰어 지금. 예? 지금 줄 섰어요 지금. 보이죠? 3년간 한 결과다. 어쨌든 꿀통을 찾으려면 텔레그램에서 뭐가 진짜 정보고 뭐가 괜찮은 정보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와글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 이거 당첨만 되면 뭐 10배를 봅니다. 몇 배를 봅니다. 10배, 10배. 이런 거 10배 벌어, 10배. 근데 돼야지. 로또처럼 돼야지 버는 거지. 제일 아까운 게 진짜 DYDX 거래소인데. 뭐 제가 뭔 내용 하려고 말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뭔 내용 말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꿀통 같은 거 찾으려면 텔레그램에서 찾아라.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텔레그램에 정보가 뜨면은 이제 텔레그램 뭐 가입하고 트위터 띄우고 뭐 각종 하고 능수능란하게 뭐 할 수 있지만 뭐 그래 솔라나 계열인지 뭐 팬텀 원래 써야 되는지 메타 원래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지만 코인들은 전혀 몰라요. 막 업비트밖에 모르기 때문에 업비트보다 지금 좋은 거래소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FTX 거래소 그리고 FTX 어디 있어? FTX 거래소 그리고 게이트.io 뭐 이런 거 파이넥스 이런 이제 좋은 코인들이 질비한 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이것도 6배가 떴죠. 6배가 떠서 이때 팔았는데 다행히 내려가네. 이거 락업에 걸려 있어서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커톤 예전에 우승자였죠. 옛날에 엄청 내려가네. 슬림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킹 할 때 이제 그 여기 와글 같은 경우 티켓을 12개나 더 뭐 무제한으로 줄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좋은 코인이 있는 거래소를 찾아 들어가서 잡고 있던지 아니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업비트에서 무조건 박아라. 근데 업비트에서는 박을 만한 게 없어요. 업비트에서 박을 만한 게 없어. 어쨌든 장투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쨌든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고 모르죠. 우상향할 것이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점점 더 실생활에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차트 지금 좋게 그리고 있죠.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 나오면은 상승하는 차트예요. 이게 오미세고 보면 이런 차트 나와서 상승하고 있죠. 좀 길게 보면은 한 번, 두 번 올라갔고 여기서 컵앤 핸들 그리고 있죠. 그리고 상승하는 차트다. 이게 아담과 이브 차트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비트코인은 점점 우상향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론자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까지 비트코인을 할 것이고 어쨌든 꿀통은 텔레그램에서 찾고 지금은 만약에 코인 안 들고 있으면은 유망한 코인이나 호재가 있는 코인 그래도 내가 물리더라도 뜰 수 있는 코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DYDX 아니면 유니스왑 이런 지금 메타 온 거에 타든지 아니면 관망을 하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왔을 때 사든지 내가 지금 막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 막 이더리움 그냥 사고 그냥 존버하는 분들이 많은데 존버한다고 답은 아니에요. 좋은 코인을 사서 존버하고 값이 싼 코인을 사서 존버를 하는 거지 지금 다 뜬 코인에 존버하는 건 늦었다.